여기 뭐 주식시장에서 이제 뭐 저기 이게 정보로 해가지고 뭐 저기 뭐 먹겠다. 그럼 바로 이제 미끼에 물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홀로 이제 그런 방법을 먼저 추천하고 홀로 저기 이게 저기 일어서는 방법이 이제 베어링 투자법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주식의 주자도 모르잖아. 그러면 주식의 주자도 모르면 지금 우리가 먼저 뭔가 투자는 하고 싶잖아. 그죠? 그리고 내 돈이 들어가야 공부가 돼. 저도 해봤는데 내 그 종목에 단 한 주라도 사놔 일단 저는. 그래야 관심이 가. 그러면 다 한 주라도 없다는 관심을 안 가져요. 인간이라는 게 좀 그렇더라고. 한 주라도 사놔. 그냥 한 주라도 사놓고 그 주식에 한번 이제 관심이 가져요. 그럼 그 첫 번째 그걸 뭘 저는 저 같은 게 예전에도 제가 한번 했는데, 이게 고배당주 ETF를 저는 먼저 여러분들한테, 지금 현 시점에서는 오늘 2022년 1월 1일이에요.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배때는 그 ETF를 제가 이제 추천하는데 여기서는 현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새해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게 고배당주 ETF가 있어요. 상품들이. 네, 거기다가 투자를 해야 돼요. 거기도 이제 주식처럼 다 이게 살 수가 있어요. 주식처럼. 그 방법 가르쳐 달라고 다른 유튜브 보세요. 이제 그것까지 제가 설명 안 돼요. 다른 유튜브 뭐 고배당주 ETF가 뭐가 있는지 어떤 거 이제 저는 참고적으로 현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전에도 제가 얘기 한번 소개를 해드렸더니만 아리랑 고배당 ETF를 저는 약간 이게 여러분한테 추천을 해드려요. 현 시점에서 다시 말합니다. 2022년 1월 1일 현 시점으로 봤을 때. 아니 고배당주들은 다 문제가 있던 예 문제가 있어요 다. 근데 문제 있는 그 회사들 고배당주는 회사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이게 전문가들이 다 알아. 그러면 이 아리랑 ETF 고배당주 ETF를 아리랑 고배당주 ETF를 이걸 짜는 걸 봤는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이게 고배당을 주면서 이게 문제가 없고 우량한 회사들만 딱 모아놓은 거예요. 약 30종목을 모아놨어요. 근데 이게 고배당 주는 회사 중에 회사가 문제가 많은 회사들이 많아요. 뭐 그런 회사들은 다 보니까 한 종목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 30종목에. 근데 여러분들은 고배당을 주는 주식을 직접 사게 되면 그런 문제가 있는 회사와 우량한 회사를 여러분들은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럼 어떻게 했나요? 네, 그럼 기본적으로 고배당을 주는 회사 중에서 문제가 있는 회사, 문제가 없는 회사 중에 문제가 없고 우량하고 괜찮은 회사들만 출연낸 ETF 상품이 요거예요. 고배당주 ETF. 저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제 아리랑 고배당주 ETF를 저는 추천을 해드려요, 여러분들에게. 그럼 여러분들이 주식을 처음에는 많이 사지 말고 ETF를 한 100만 원치만 딱 사세요. 왜 100만 원이냐? 이 ETF가 손실을 얼마나 내는지 안 내는지를 이거를 갖다가 손실률을 하려면 내가 해서 100만 원치 사면 만 원을 손실 내서 그러면 마이너스 1%의 손실을 입은 거죠. 그럼 근데 30만 원을 벌었어. 그러면 30만 원의 수익률이 발생한 거죠. 네. 그럼 이게 주식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시세 차이. 근데 이 고배당주 ETF의 특징이 뭐냐? 네. 얘네들은, 하여튼 이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냥. 하여튼 그래. 이게 지금 현 시점에서는 제가 처음에는 ETF를 먼저 추천해요. 아니, ETF 말고 펀드도 있잖아요. 왜 우리 펀드 무시하는 거야? 왜 우리 펀드는 왜 무시하는 거야? 아이고. 펀드 무시하는 게 아니라 펀드는 문제가 많아요. 현 시점에서는. 예전에 펀드가 애들이 사기치는 걸 내가 너무 많이 봐가지고 펀드를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얘네들이. 내가 어떤 펀드로 봤냐면 이런 뮤추얼 펀드인데 부동산 뮤추얼 펀드인데 진짜 사기 이런 사기도 없어. 회사는 멀쩡한데 회사가 부도날 것처럼 막 주주들 속여가지고 회사를 갖다가 우리가 쉽게 말하면 동전주라고 하죠. 막 100원까지 막 떨어뜨려. 100원하고 막 50원, 30원, 20원까지 떨어뜨려요. 근데 이 회사에 BPS가 이제 이런 게 안 나와요. 이게 뭐 그런 회사들이 있어. 뭐 그게 뭐가 있는지 몰라. 근데 이 회사의 청산 가치가 아무리 못해도 1,000원 이상은 나오는데 주식이 막 10원, 20원, 30원까지 떨어지는 회사들이 나와요. 실질적으로.
이게 뮤추얼 펀드 이게 지금 추적하고 있는 회사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지금 몇 개 회사를 제가 추적을 하고 있어요. 이 청산 가치로면 1,000원 이상이 무조건 나오는 회사야, 이 회사가. 근데 이거 주식을 어디까지 하냐? 막 10원, 20원, 30원까지 떨어뜨려요. 그리고 상장 폐지를 일부러 시켜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지들끼리 이제 다 이런 거래소나 이제 금융감독원에 이제 밖으로 상장 폐지되면 밖으로 나가면 그때 찢어먹어, 이제 지네들끼리. 이제 회사를 갖다 이제 분해해가지고. 그럼 10원, 20원, 30원 때 이제 개인 투자로부터 그거 다 이제 뺏어가지고 이제 다 지네들이 먹겠지. 아니까. 이런 회사들 있어요. 펀드도 이런 펀드들이 많아요. 그런 유형의 펀드들이. 그래서 저는 펀드는 아예 제가 권유를 안 해드려요. 문제가 많아요, 펀드는 요즘. 그럼 펀드가 다 문제가 있나요? 다 괜찮은 펀드도 많아 있어요. 근데 펀드의 펀드라는 생리를 뭐 좀 알아야 돼요. 어차피 ETF도 인덱스 펀드라 가지고 이것도 펀드로 틀었는데, 우리가 일단 펀드하고 ETF는 틀려요. 펀드하고 ETF가 뭐가 틀리냐? 유튜브에 저보다 더 쉽게 설명한 유튜버들이 많아요. 그거 보시면 돼요. ETF와 펀드의 차이 하면 이게 딱 이게 잘된 순서대로 위에부터 쫙 나와. 그거 다 쭉 보시면 이해가 쉽게 되실 거예요. 근데 펀드 가지고는 굉장히 장난쳐요. 왜냐면 펀드는 그리고 얘네들이 펀드를 뭘로 쓰냐? 펀드 즉 회사나 자산운용사나 그 매니저들 입장에서 생각해야 돼요. 얘네들은 펀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안김으로써 얘네들한테는 수익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펀드를 그 자산운용사나 매니저 애들은 어떻게 해야 수익이 생기냐? 간단해요. 얘네들은 사고 팔고 하면서 그 거래세로 하잖아요. 그럼 거래세로 해가지고 그 발생하는 수익이 그 백마진 수익이 있어요. 걔네들은 그거로 먹고 살아요, 실질적으로. 그 펀드 상품들이 보면 이게 보면 이게 다 이 상품들이 거래세 높아요, 이게. 걔네들은 여러분들의 펀드에 맡기잖아요. 여러분들이 손실이 나든지 여러분들의 돈이 수익을 내든지 필요 없어. 어차피 걔네들은 여러분들이 수익을 날 때 걔네들이 수익이 나는 게 아니라, 아니 무슨 이제 그럴 거예요. 거기서는 수익 별로 안 나야 돼. 실질적으로 펀드 애들은 거래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거래세에서 먹고 살아요. 그럼 얘네들은 여러분들이 손실을 입거나 수익을 내거나 얘네들은 별로 얘네들을 이익하고는 별로 상관없어. 여러분들이 손실 입거나 수익 입거나 얘네들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백마진, 그 거래세 백마진으로 해서 얘네들은 그게 거의 99%가 거의 다 그 수익이에요. 그럼 얘네들 입장에서 생각해야 돼요. 그럼 얘네들 입장에서는 여러분한테 수익을 안김으로써 같이 편승해서 얘네들 수익을 얻으면 거기에 포커스를 맞는데 얘네들 안 그래요. 얘네들 수익원은 하면서 거래 백마진으로 먹고 사는 애들이야. 그러면 얘네들은 여러분들의 펀드에서 맡긴 거 하면서 뭐까지든 손실이 나든 말든 필요 없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계속 그 백마진으로 먹고 살아, 얘네들은. 그래서 얘네들은 그래요. 생리가 그래요. 그 펀드 생리가. 그래서 펀드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이거 나가면 많은 엎어지는데,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그렇다 해서 펀드가 다 사기꾼들은 안 해요. 이런 애들이 많이 이게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요. 근데 ETF가 그에 반해서 특히 이제 다른 ETF는 제가 참고적으로 아직 분석을 안 해서 보는데, 여기 아리랑 고배당주 ETF는 이게 괜찮게 돌아가더라고. 얘네도 좀 괜찮게 돌아가. 내가 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여러분들한테는 이 고배당주 ETF를 먼저 해드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게 좀 안정적인 회사예요. 보통 고배당주 ETF에 담는 회사들은. 근데 이런 데를 먼저 투자를 하시고, 그럼 여러분들이 이 ETF에 30개 종목이 있어요. 보통 30개까지는 넘어갈 필요 없고, 랭킹 10위 안에 들은 종목이 대부분이에요. 거의 한 60%인가? 55%가 보통 과반수 이상이 10개 종목 안에 다 포진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10개의 그 종목을 한번 분석해 보세요. 아리랑 고배당주 ETF는 대부분에 이게 은행주하고 증권주들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럼 얘네들이 왜 아리랑 고배당주 ETF 왜 다른 거는 왜 이해 안 들어서, 다른 거는 제가 아직 ETF를 분석이 제대로 들어간 게 없고 그래도 분석이 어느 정도 마스터가 된 게 아리랑 고배당주 ETF였기 때문에 제가 요걸 예로 들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또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아리랑 고배당주 ETF 보면 1위에서 10위까지의 그 목록이 대부분을 다 차지해요. 그 투자 그게. 그러면 대부분이 이게 금융주예요. 왜냐 안전하기 때문에 비교적. 금융주가 대표적으로 은행과 증권사가 이제 많이 있고, 이제 나머지 기타 등등 이제 회사들이 있는데, 이게 많이 있다. 그럼 얘네들이 왜 지금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그럼 이게 계속 고정적이 아니에요. 계속 변해요. 얘네들이 이제 이게 자산운용사인가, 아니, 그러니까 어디선가 이게, 자산운용사에서 이걸 어떻게 하라고 해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그 포트폴리오를 계속 이제 변형을 시켜요. 상황에 따라서. 그럼 얘네들이 포트폴리오 변형하는 걸 계속 보세요. 뭐 30개까지는 볼 필요 없고 그 상위에 10개만 그 분석해도 이게 보여요. 그럼 얘네들이 전문가들이 날고기는 전문가들이 이걸 다 만들었어요. 그럼 상위에 10개의 그 주요 종목을 그 고배당주는 종목들을 왜 얘네들이 이걸 했는지 그걸 분석을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그리고 그 종목을 기반해서 분석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같이 한 100만 원만 넣어놓고 분석을 하다 보면 아 얘네들이 이게 좋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리랑 고배당주 ETF, 이 고배당주 ETF에 대해서 현재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한 10년 후에 이제, 이거 안 좋던데, 2020년 1월 1일 기준입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는 요게 최고 안성맞춤이에요, 여러분들한테는.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한테는. 그럼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이 아리랑 고배당주 ETF에다가 어느 정도 주식을 투자해요. 처음에 주식을 다른 종목을 직접 투자 말고 요게 먼저 투자하시고 그리고 이제 돈을 넣으세요 그때마다 그럼 여러분들이 투자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